오늘 한번 해볼 얘기는 좀 토지 얘기를 해볼까요? 내가 토지 투자를 하는 진짜 이유. 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뭐 처음에는 저도 아파트랑 뭐 빌라 투자, 좀 주택 위주로 투자를 했고, 요즘에는 사실 토지 투자 위주로 이제 하고 있거든요. 뭐 얼마 전에도 다들 연말에 놀고 있을 때 저는 뭐 토지 낙찰 받았고, 뭐 유튜브라든가 뭐 이제 블로그도 하고 뭐 강의도 하고 있고 뭐 제 개인 사업도 하고 있지만은 저도 꾸준히 이제 낙찰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 위주로 좀 많이 봐요. 그 전에 뭐 아파트나 빌라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이게 사실 주택 투자를 하면서 그 다음에 토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토지 투자가 조금은 더 괜찮다? 예, 이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토지 투자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첫 번째는 크게 경기 영향이 없다. 예. 왜냐면은 아파트나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좀 경기 영향이라든가 좀 시장 영향이 좀 있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최근에 21년도 정도부터 이제 역전세도 일어났고, 그러면서 가격도 좀 조정이 많이 됐죠. 그리고 역전세가 일어나니까 예를 들어 갭 투자라든가 이렇게 전세 끼고 투자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로 좀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리고 뭐 전세 사기라든가 뭐 이런 사회적 문제도 생기다 보니까 사실 이제 아파트가 특히나 사실 매수하고 나서 매도하기도 굉장히 편한 구조죠. 왜냐면은 뭐 실거주자한테 팔아도 되고, 그리고 뭐 실거주자 아닌 분 뭐 투자자한테 전세 끼고 팔아도 되고,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또 몇 년 전에 그 취등록세 규제가 생기면서 좀 여러 가지 더 투자를 하기가 힘든 구조가 됐죠. 그래서 제 주위에서도 취등록세 중과까지 하면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싶어서 또 중간에 투자를 하다가 멈추신 분들도 다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경기 영향, 그리고 규제. 예. 규제라고 하면은 약간 뭐 취등록세 규제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양도세 중과라든가 여러 가지 좀 그런 게 있는데, 토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하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은 크게 경기 영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최근에도 제가 항상 이제 얘기했던 데가 세종부천 고속도로 쪽이랑 수도권 제2 외곽 순환도로 이쪽에 이제 좀 미개통 지역 있잖아요. IC 미개통 지역. 이쪽 인근 위주로 제가 계속 강조를 했죠. 뭐 저는 뭐 당연히 그 전에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투자를 다 해놨거든요. 네, 근데 이런 데는 그냥 꾸준히 올라요. 그러니까 막 더 오르냐 덜 오르냐의 싸움이지, 그래도 물가 상승률이 방어될 정도로는 상향을 합니다. 네, 그거는 뭐 팩트고요. 그리고 경매로 사면은 조금은 더 싸게 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는 경매 취득 시에 경쟁률이 적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내 집 마련하시는 분도 있고 투자 목적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제일 리스크가 적죠. 아파트가 또 시세 파악하기도 쉽고, 뭐 KB 부동산이나 뭐 네이버 부동산, 호갱노노, 아실 이런 몇 가지 플랫폼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좀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쟁률이 굉장히 셉니다. 실제로 이런 탱옥션 같은 데 들어가서 낙찰된 거 보면은 아파트 20명, 뭐 이제 이거 화물차일까요? 이거 빼고 그 전에도 보면은 아파트 32명, 아파트 13명, 아파트 28명, 아파트 25명, 아파트 37명. 이렇게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하거든요. 기본 20명이 넘습니다. 예. 근데 음, 토지는 제가 볼 때는 3명에서 5명? 예, 단독도 있고요. 저는 단독 낙찰도 저도 꽤 있거든요. 예. 최근에 받은 것도 2명 들어왔나? 예. 의외로 생각보다 안 들어와요, 사람들. 예. 왜냐면은 토지가 시세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토지를 매수를 하려면은 일단 뭐 모든 부동산이 마찬가지지만 입지를 알아야 돼요. 그 용도, 네, 뭐 도로 조건,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이게 실제로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시세보다 싼지 비싼지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냥 이제 하려고 하면은 하기도 힘들 뿐더러 하라고 하더라도 확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기가 힘든 구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토지를 하는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이유, 예. 대한민국에는 예, 땅 부자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시세 차익이 큽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죠. 장기 투 장기 투자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쉬운 게 장기 투자로 입지가 좋은 데를 사면은 크게 물릴 일이 없고요. 다만 내가 단타로 사팔사팔을 하려고 한다? 토지는 굉장히 힘든 구조입니다. 네. 왜냐면은 특히나 아파트나 빌라도 지금 분위기에서는 이제 단타로 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저도 이제 뭐 아파트도 있고 뭐 빌라도 있고 좀 저도 주택이 좀 여러 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는 보유한 지가 꽤 오래돼 가지고 조금씩 이제 매도도 하려고 하는데 매도가 안 되면은 저도 이제 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이게 매도를 하다 보면은 그게 또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기본적인 조건은 저는 예전부터 부동산 투자를 할 때도 팔지 않을 걸 사자라는 가정하에 이제 계속 매수를 했거든요. 투자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매수한 지 한 2, 3년? 네. 이 정도 됐는데 실제로 시세가 2배 정도 상승한 것도 있어요. 저는 토지가. 근데 아파트는 2배 상승하기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상승량도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그게 좀 맞아야 되는데 토지는 어떻게 보면 매수한 지 2, 3년밖에 안 됐으면은 최근 2, 3년 사이 아파트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토지는 2, 3년 안에 2배 상승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완전 막 어렵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어느 지역에 어떤 용도에 어떤 목적으로 토지를 샀냐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그리고 네 번째는 부동산의 기본 조건, 기본적인 그런 베이스는 토지입니다. 예, 왜냐? 건물, 공장, 창고, 그리고 뭐 사실 아파트나 빌라도 토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2종인지 3종인지 준주거인지 상업지인지 뭐 공장 창고 봤을 땐 계획관리인지 생산관리인지 자연녹지인지 생산녹지인지 뭐 농림지역인지 이런 용도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2종인지 3종인지 모르시는 분들 태반일 겁니다. 네. 그러면서 저한테도 그걸 굳이 알아야 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뭐 물론 나중에 재건축이 되는 게 오래 걸리지만은 재건축이 됐을 때 2종이랑 3종이랑 올릴 수 있는 아파트의 높이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토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소액으로도 가능하다. 저한테 그래요. 소액으로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도 제가 뭐 계속 강의도 하고 있지만은 누군가는 300만 원에 낙찰 받아서 50에서 100 수익 보고 있고요. 500만 원. 또 내일은 어떤 분 한 900천 정도의 낙찰 받아가지고 한 2, 300 정도 수익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토지가 대출이 그렇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억짜리 낙찰 받으면요. 보통 한 70% 정도 대출 나와요. 예. 그러면은 이런 거를 그냥 전세 갭 투자로 봤을 때 그냥 전세가율 70%짜리 매수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대출 받으면 이자 납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강조를 하죠. 꾸준한 현금 흐름은 필수입니다. 뭐 기본적인 내 개인 일, 뭐 예를 들어 직장인이면은 직장 소득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퇴근 후에 소액으로 사업도 해야 되고 이런 걸로 해서 계속 현금 흐름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다 맞아야 돼요. 현금 흐름 맞아야 되고 자산도 맞아야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 보통 소액으로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지분 투자죠. 지분 투자. 지분 투자는 대출이 이제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내 현금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뭐 이자 때문에 힘들다 이런 개념도 없잖아요. 그냥 현금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괜찮다. 네.
그래서 토지 투자가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워요, 사실. 예,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만큼 어려운 만큼 내가 극복하면 남들이 진입하기가 힘든 구조예요. 그리고 토지는 무조건 현장 임장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4만 킬로 내외 운전을 하거든요. 이게 제가 운전을 많이 하는 이유가 그만큼 현장을 다니고,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볼 일이 있을 때도 가면서 도로를 보면은 이제 보통 내비에 보면은 여기가 무슨 도로입니다, 무슨 도로입니다 이렇게 뜨잖아요. 그리고 지나다니다가 이제 위에 공사하는 거 있죠, 공사. 그럼 거기 캡처해가지고 이 고속도로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됐지? 뭐 이런 거를 저는 계속 봐요. 그래서 이게 필수인데, 이게 특히 도로 공사나 이런 상황은 네이버 지도나 이런 데로 반영이 되게 몇 개월 후에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내가 알아야 돼요. 현장을 가서 이걸 느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 거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몸으로 움직이면은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쉽다는 개념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석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뭐 운전을 정말 많이 합니다. 예, 그리고 운전을 정말 많이 하다 보니까 도로 같은 것도 수도권의 웬만한 도로는 진짜 거의 다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뭐 그만큼 임장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조금은 어, 진입장벽이 있으면서 좀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 그런 거 위주로 할 거예요. 그리고 토지를 알다 보니까 제가 기존에 에어비앤비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농어촌 민박업도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쉬운 거죠, 저는. 왜냐면은 농어촌 민박업도 결론적으로는 입지고 토지의 용도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상승할 수 있는 토지를 아는 곳에 농어촌 민박업을 하면은 현금 흐름 플러스 시세 차이까지 무조건 가능한 거죠. 무조건. 네. 어떻게 보면 다들 현금 흐름을 강조하는데, 저는 현금 흐름도 중요하지만은 그만큼 시세 차익이 정말 많은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어차피 소위 말하는 경제적 자유라든가 부자가 되려면은 시세 차익으로 가야 돼요. 무조건 현금으로 갈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 난이도가 높아지는 만큼 저 또한 앞으로도 내가 많이 움직이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바꿀 거예요. 저도 계속 가면 갈수록. 물론 뭐 지금도 많이 움직이고 있긴 한데, 앞으로도 토지 투자 위주로, 그리고 토지가 기본 베이스를 가져갈 수 있는, 네, 그런 분야 쪽으로 계속 꾸준히 할 거니까요. 좀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좀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도 좀 진입 장벽이 있는 거, 네, 그런 쪽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뭐 토지랑 관련된 영상도 꾸준히 올릴 거고, 물론 뭐 아파트도 올리고 빌라도 올리고 뭐 제가 이것저것 많이 올리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토지 투자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이런 이유가 있다. 네, 이런 걸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람은 또 이런 생각으로 또 이런 쪽으로 계속 행동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로 이런 부분에서도 좀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내용 괜찮았으면은 구독이랑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